보통 우리가 막 그 압도적인 군사력이라고 하면 아주 직관적인 그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나 아니면 바다를 덮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는 첨단 미사일, 뭐 그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는 국가의 힘이라는 게 곧 무기의 크기, 그리고 그 무기에 붙은 엄청난 가격표로 증명된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중동의 그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보면요.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아주 견고한 공식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아, 이란 드론 사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 이란이 날려보내는 드론이 한 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하는 되게 조잡한 상업용 부품 조립 드론이거든요. 1,300만 원이요? 네, 근데 그걸 격추하려고 미국이 쏘아올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무려 225만 달러예요. 거의 30억 원에 달하는 거죠. 와, 30억 원. 이건 뭐 진짜 비유를 하자면 피자 한 판 배달하겠다고 최고급 페라리를 몰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경제적 낭비이자 모순인 거죠. 네, 늘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바로 2026년 3월 24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블룸버그 테크의 힐 앤 밸리 포럼 대담, 그리고 블룸버그 TV의 최신 증시 마감 시황, 또 워싱턴 정계 내부의 지정학적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그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AI 혁신, 나사의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오늘 우리 청취자님의 주식 계좌를 뒤흔든 시장 상황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지 명쾌하게 풀어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 전에 청취자님께 꼭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필수 면책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 확실히 해야죠. 오늘 저희가 다룰 워싱턴 리포트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현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오친클로스 하원 의원을 비롯한 좌우 정치권의 아주 첨예한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이 제공된 원본 자료에 담긴 사실, 그리고 양측의 관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금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페라리로 피자 배달하기 딜레마, 즉 이 붕괴된 현대전의 경제학부터 한번 뜯어보죠. 좋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적국이 그냥 공장에서 싼값에 드론을 무한정 찍어내기만 해도 미국 국방 예산이 다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치명적인 수학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나선 게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들이 아니에요. 록히드 마틴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아, 안두릴이나 팔란티어 같은 국방기술 기업들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단순히 좀 더 싼 미사일 껍데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이 회사들은 레티스라는 AI 운영체제를 전장에 도입했거든요. 이게 어떤 위협에는 값비싼 패트리어트를 쏘고 또 어떤 위협에는 아주 저렴한 드론 요격기를 보낼지 그 킬체인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보고 야, 저기엔 뭐 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결정 지원 시간을 아예 우회해버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팔란티오의 쉔상카 CEO가 포럼에서 말한 게 있는데요. 과거 걸프전 당시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력이 6개월에 걸쳐서 짰던 1000개의 타깃 계획을 6개월이요? 네, 6개월이요. 근데 그걸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단 한 명의 사람이 2주 만에 끝내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서늘한 기분이 드는데 방금 그 한 사람이 2주 만에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방위 산업을 이끄는 이런 실리콘밸리 기술 창업자들이 사실상 미국의 국방 정책이나 전쟁 윤리를 다 결정해버리는 철인 정치가 되는 건 아닌가요? 선출되지 않은 민간 권력이 전쟁을 쥐락펴락한다.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단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흥미롭게도 그 안두릴의 창업자인 트레이 스티븐스 역시 그 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 본인들도 동의를 해요. 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자기들이 그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가 제발 좀 명확한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테두리를 의회가 그어달라는 거군요. 맞아요. 이들의 핵심 논리는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의 간호사나 최전선의 군인 같은 실무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이른바 아이언맨 수트 같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최종 통제권은 무조건 인간에게 있다 이겁니다. 확실히 전장의 두뇌가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는 건 알겠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근데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타겟을 찾아내도 결국 물리적인 미사일이나 드론을 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기가 있어야 쏘죠. 근데 제가 팔란티어 측 자료를 보고 진짜 놀란 게 현재 미국의 주요 적대국 대비 무기 비축량이 단 8일치에 불과하다면서요? 네, 충격적이죠. 8일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찍어낼 물리적인 공장과 노동력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전역에서
그 재산업화가 가장 다급한 화두인 이유입니다. 아, 그래서 하드리안 같은 기업이 엘라바마에 그 거대한 자동화 공장을 세우고 핵 잠수함 부품을 쏟아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엘라바마에 그렇게 극단적인 자동화 공장을 지었을까요? 인구 통계학적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밀링 머신을 다루고 정밀 용접을 하는 숙련된 제조 인력들의 평균 연령이 무려 65세입니다. 65세요? 와, 그럼 몇 년 뒤면 다 은퇴하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도면을 보고 부품을 깎아줄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리안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로봇을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AI와 자동화 공장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없으니 로봇에 의존하는 지상의 현실. 근데 이걸 우주라는 더 큰 무대로 확장해서 보면 상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그 나사 발표 보셨죠? 네. 제러드 아이작먼 국장이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향후 7년간 200억 달러 거의 27조 원을 투입해서 달 표면에 직접 기지를 건설하겠다고요? 엄청난 규모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지금 지상에서는 무기 만들 사람도 없고 공급망도 무너져서 8일치 총알밖에 없다고 허덕이는데 우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우주야말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일단 나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전적으로 중국 때문이에요. 아, 중국이 2030년을 목표로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존의 달 궤도 정거장 계획을 멈추고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하고 손잡고 2028년 전에 달 표면에 직접 인프라를 깔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건 지정학적인 이유고 경제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지점이 바로 원터리세븐 벤처스 같은 투자자들이 우주에 막대한 돈을 붓는 이유인데요. 우주라는 공간은 진공에, 방사선에 진짜 극한의 제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 치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쥐어짜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주 산업에서 파생된 초효율적인 코드, 신소재,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이 결국 지구로 내려와서 우리의 자율주행, 차세대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안두릴이 오하이오 콜럼버스 공장에서 1년에 100대 이상의 자율 전투기인 퓨리를 찍어내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의 인프라 투자인 거네요. 우주 기술이 무기 제조 역량으로 직결되니까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스페이스X가 증명했듯이 정부의 우주 수요가 민간의 재산업화 역량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청취자님, 그래서 이게 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구 반대편의 이 드론 전쟁, 엘라베마의 무인 공장, 그리고 수백억 달러짜리 달 프로젝트가 당장 오늘 우리 경제 지표와 청취자님의 일상에 어떤 파도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당장 오늘 주식시장의 숫자들이 아주 극적으로 반응했죠. 네, 오늘 S&P 500 지수가 심리적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서 605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금값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금값마저 무려 10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전고점 대비 19%나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진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보면서도 참 기가 막혔는데 가장 낡고 오염된 에너지원인 석탄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피바디 에너지 같은 주식은 하루 만에 8%나 상승했죠. 아니 2026년에 석탄 주식이 폭등하다니 이게 대체 에너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지정학적 갈등의 여파입니다. 현재 중동 사태 때문에 카타르의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생산 능력이 무려 30%나 타격을 입었거든요. 30%요? 와.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복구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 LNG 시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극자원 설비라서 그렇군요. 맞아요. 당장 깨끗한 에너지 공급망의 30%가 3년 동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발전소들은 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낡은 에너지, 석탄으로 폭발적으로 수요를 돌린 거죠. 와, 공급망 하나 끊겼다고 바로 과거로 회귀해버리네요. 시장의 모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군사 분야에서는 AI가 군인들을 돕는 아이언맨 수트라고 극찬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오늘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소프트웨어 ETF 주식들은 무려 4.3%나 하락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AWS 같은 빅테크들이 자동화 에이전트를 영업이나 개발 부서에 도입하면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한 게 원인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뼈아픈 포인트죠. 군인들에게는 AI가 목숨을 지켜주는 도구지만 민간의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에게 AI는 당장 일자리를 대체하는 위협인 겁니다. 기업들이 AI로 비용을 줄이려 하니까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이 타격을 입은 거죠. 참 경제를 흔드는 이 파도도 어지러운데 가장 흥미로운 모순은 정치권의 메시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아, 100억관 발표 말씀하시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무사히 지나간 것을 두고 아주 큰 선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굴러가고 있죠. 네, 지금 82 온수사단과 해병대를 포함해서 무려 5천 명의 미군이 카르그섬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향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5천 명 파병이요? 승리했다면서 파병은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동시에 파키스탄 등을 통해서 15개 항목의 평화 계획이 이란의 비밀리에 전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속으로는 확전을 막으려고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당 오친클루스 하원 의원의 냉정한 비판 리포트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친클루스 의원 측은 이 상황을 해양 거부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던데요. 네, sea denial이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란에게 바닷길을 통제할 권한을 내어주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배가 지나간 건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라 이란이 지나가게 허락해줬기 때문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막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5천면 파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군을 수렁, 그러니까 늪으로 빠지게 하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와, 이런 워싱턴 내부의 치열한 정치적 핑퐁 게임이 결국 국내 인프라까지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민세관 집행국 ICE 개혁을 둘러싼 예산 문제로 국토안보부가 5주째 부분 셧다운 상태입니다. 네, 이게 청취자님의 일상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이 묶이니까 공항의 TSA 보안 요원들이 5주째 무급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무급으로요? 와, 그러면 당연히 출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그렇죠.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당장 공항의 비행기 탑승 대기줄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지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 우리 동네의 공항 마비로 이어지는 거죠. 와, 오늘 우리 청취자님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았습니다. 이란 상공의 1만 달러짜리 드론에서 시작해서 엘라베마의 그 무인 공장, 나사의 2천억 달러짜리 달 표면 기지, 그리고 LNG 공급망 붕괴로 터져버린 석탄 주식 폭등, 마지막으로 길어진 공항의 보안 검색대 줄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보았네요. 네, 이 모든 게 결국 AI와 군산복 합체가 주도하는 거대한 재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청취자님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부터 당장 다음번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이 거대한 재편은 이미 여러분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우리 청취자님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군사 표적을 단 2주 만에 설정해내는 AI, 핵점수한 부품을 사람 없이 찍어내는 자동화 공장, 그리고 달을 향해 통신망을 깔아대는 자율주행 로봇까지. 네네. 만약 언젠가 이 거대한 공급망과 무기 체계를 통제하는 AI 알고리즘이 스스로 치명적인 지정학적 오판을 내린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이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을 권한과 능력을 온전히 쥐고 있을까요? 정말 섬뜩한 질문이네요. 네, 과연 그 멈춤 버튼을 누를 사람은 백악관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실리콘밸리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 있을까요? 청취자님,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